화요일마다 뵙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자, 저는 새해 처음 네. 뵙게 됐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김병주 새해 복 많이 의원님. 받으십시오. 네. 네, 네. 열심히 또 일을 해 주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 김병주 의원의 새해 목표 새해 이것도 목표. 궁금합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김병주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아, 그 새해 목표 확고하게 확실하게 네, 세워 두셨는데 네. 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완성시키겠다라고 네. 강조하셨는데 네. 이 기자회견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경기도인가? 네. 여기에 대한 그렇죠. 물음표를 찍어 보신 분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증명하는 음.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의 동지, 네. 정치 공동체인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같이 가야 된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리고 그래서 정부의 성과를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성과를 같이 내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과의 든든한 동지면서도 네. 정치 공동체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히 12.3 내란 과정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재명을 보호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같이 기여한 동지애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김병주가 경기도에 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와 같이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뿌려놓은 씨앗, 네.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경기도지사로 열실을 매려서 경기도를 대도약시켜야 한다. 그런 절박함으로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네. 공유해온 동지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왔던 네, 그런 과업들을 이뤄내 네, 결실을 맺을 네. 그런 경기도지사 이재명 되겠다. 대통령께서 예. 대표 시절에도 후보 시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가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뿌린 씨앗을 제가 어. 결실을 맺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만들겠다. 그때는 사실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꼭 그 하려면은 경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대표 시절에 네.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경기 도정을 위해 애쓰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출마 선언하셨는데 네. 그동안 이제 그때부터 그 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져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1번 공약이 뭐냐, 1번 정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일본 공약은 역시 경기도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는 실제 국가 동반 투자 모델을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지원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 갖고는 계속 소비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은 함께 부담을 하고 경기도가 네. 성과가 나오는 것은 도민과 공유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만 살리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경기도는 많이 발전했는데 도민들의 삶이 좋아졌느냐 한 그렇지도 않거든요. 서울과 격차도 많이 나고 출퇴근 시간도 어렵고 네. 또 문화나 병원이나 이런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국가 동반 투자 모델을 만들어서 네. 경기도민에게 같이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1호 공약입니다. 네. 네, 예, 도민의 삶을 챙기는 네, 도민의 삶을 위한 그런 공약을 1번 공약으로 삼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근데 경기도 이 지사의
도전하는 도전자들도 지금 민주당 네. 안팎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현 지사도 민주당 네, 출신 그렇죠. 도지사인데 그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경선에서. 네, 네, 김병주 의원만의 강점. 네. 김병주 의원이 왜 꼭 도지사에 돼야 됐냐 이런 네. 물음도 많이 받으실 아, 건데 앞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물음을 많이 받는데 저는 뭐 기존의 도지사 후보나 현재 하고 있는 분이나 네. 차별화가 많이 된다고 봐요. 네. 어떤 면에서 일단 그렇습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저는 뛰어나죠. 위기 관리 예, 능력. 평생 위기 관리를 해왔고요. 네. 이번 12.3 내란 때도 미리 사전에 최초로 경고하고 났을 때도 관리를 잘해서 2차 계엄을 막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네. 행정 운용 능력이 사실은 저가 뛰어나요. 행정가 군에서는 행정 능력을 단계별로 훈련을 받죠. 군은 사단만 해도 군단이나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어요. 법원도 맞아요. 있고 병원도 있고 그다음 그렇네요, 장병들의 생각해보니까. 의식주, 네. 그다음 저 교육 훈련, 어허. 교육, 학교 이런 걸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운용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효율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유학도 했었고 미국에서 네. 특히 경험적으로 유엔에 가서 유엔 요원으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한 적이 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한미 지상 구성군 사령관 시절에는 미군들까지 지휘하면서 네. 미군의 행정뿐만 아니라 했잖아요. 어. 지금은 국제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AI 세계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특히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네. 연결된 아주 실행력이 뛰어나죠. 저는 행동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위기 관리 능력가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는 제가 비주류인 포병이었어요. 포병은 포스타까지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통상 투스타에서 끝나요. 네. 별 2개에서. 포병인데 포스타가 포병이 어렵군요. 비주류니까 예. 포병이 주류고요. 예. 통상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포스타로 11년 만에 됐었어요. 그런 것도 네. 인정을 받은 거고 국회 와서는 또 국방위에서 있으면서 안보 분야가 민주당이 취약한 구조라고 인식이 되는데 국민들께 사실 우리 민주당이 안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안보를 잘하지 민주당은 잘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오면서 그것이 보완이 돼서 이제는 안보도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했죠. 네. 그래서 어디서나 최고의 효과를 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간서 도지사가 된다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은 그 어떤 후보도 갖지 못한 경험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 출신이 지방 행정 잘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행정을 잘할 수 있다, 잘 펼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네요. 이 군 조직에서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네. 강조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강조해야 하셨던 게 도민 주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여기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민이 주인이 돼서 하는 행정이죠. 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 정책을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국민 주권 정부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네. 우리 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도민이 주인인 행정을 해야 된다. 도민 주권 행정이죠. 그래야만이 도민들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진짜 경기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미 저는 그런 소통을 잘 알기 때문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도민과 국민께 묻는다. 맞아요. 원정사상 처음으로 했잖아요. 한 2, 3개월 여론조사나 댓글 형식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김병주 나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도 공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 홍보 수단이 아니라 소통의 수단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각종 의견들을 묻고 있어요. 정책도 네, 거기서 정책도 받고 있군요. 받고 있는데, 네, 어떤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주 그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최근에 한 거 한번 예를 예. 들어보면은, 거기 유튜브 게시글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그 여론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교통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벌써 19,000명 분이 응답을 해줬어요. 19,000. 그럼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기에서 예. 출퇴근 시간 단축을 해달라가 역시. 71%예요. 예. 출퇴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광역 교통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출퇴근 이걸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통상 30분 기준으로 한 27분, 30분 이내요. 네. 근데 서울은 한 50, 통계 자료에 따라 틀리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한 55분에서 57분 정도 돼요. 근데 경기도는 1시간 10분 정도 되거든요. 저기 띄워져 있잖아요. 예, 그렇네요. 저렇게 출퇴근. 4,500명이 좋아요하고 19,000명이 투표하고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공약을 같이 만들어 가잖아요. 이것이 도민 주권 행정이고, 행정. 도지사가 돼도 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하. 행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행정에 있어서 예. 도민들은 민원이 자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내잖아요. 지금 신문고 같은 제도가 있는데 민원을 올리면은 번지수 찾아가는 데까지, 이걸 누가 이 민원을 해결하라 공무원 찾아가는 데까지 평균 2주가 걸려요. 아이고. 서로 그 우리가 아니다, 우리 까가 아니다, 저까 네. 아니다 이렇게 핑퐁하고 하다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민원인들은 하루 1시간 애가 타잖아요. AI 표준 어떤 신문고를 만들면 10분 내 찾아갈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서. 예. 그리고 그 공무원은 그것을 민원 처리를 하고 업로드 시키면 또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민원 처리 결과를 공무원의 고가 그 승진의 평가 기준으로 여면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도민 주권 행정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준비가 김병주는 다 돼 있다. 이미 이렇게 AI 신문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의견들을 봤을 때 AI 신문고 가능합니다. AI 신문고 가능하다. 네. AI를 또 접목시켜서 행정을 네. 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네. 벌써부터 그렇죠. 보여주고 이미 있다. 같이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부 분들은 지금 뭐 김병주가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데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통 얘기했으니까 그래 이어서 이제 주거 얘기도 좀 해보죠. 기본 주거 경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고 또 이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은 뭔지 여기 부동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 주거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기본 주거 문제는 그 동안에 어떤 뭐라고 할까 공공 네.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로 했는데 그동안 주거는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거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거의 기준은 어떻게 살만한가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기본 사회 중에서 기본 주거 개념을 설정을 해서 살만한 지역, 살만한 주거 여건을 만든 거죠. 거기는 공공 개념도 들어가고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네. 민간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거기에는 편의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살만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 주거 시설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병원도
쉽게 편의를 받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패키지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에요. 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 그런 문제, 또 기본 주거 문제는 네. 실질적으로 집값 정책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정책이다.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살만한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제 기본 주거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사회 개념과도 기본 사회 중에서 한 파트가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요. 이 기본 사회 그걸 또 구현을 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 시간이 지금 네.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경기도 네. 얘기는 다음 주에 와서 또 오케이. 이어가 보도록 네. 하고 네. 현안을 좀 보면은 이미 베네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김병주 행정 능력 있습니다. 네. 통상 많은 저의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아이 김병주가 국방부 장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군인 출신이 뭐 행정 능력이 있냐 네네. 하는데 사실은 다 준비돼 있고 군인 준비돼 있다. 행정 능력 많이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네. 경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시는 분은 김병주 경기도로 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